자, 이어서 설명해 드릴 것은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약속해왔던 선거제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위성정당 관련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위성정당 금지하겠다고 분명히 지난해 대선 후보 나가기 전에 얘기했고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지난달 28일 날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기고 보자라고 해서 말을 바꾼 요 내용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물론 뭐 실리적으로 정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러 차례 약속을 해왔다는 점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아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연동형 주장해봐야 우리는 그러면 이당대라는 거냐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하고 동일시할 수가 없는 게요.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했던 정당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때문에 그게 옳지는 않아도 국민의힘의 그 논리 내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난번에 선거제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지난 대선 때 이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민주당이 의총까지 열어가면서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를 했어요. 어쨌든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렇게 국민 앞에서 공언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적인 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도 관련해서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할 듯한 이제 그런 그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 설사 민주당의 의석수에는 불리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제도적 장치를 거꾸로 돌리지 않음으로써 정치 혁신이라는 정치 개혁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민주당 안팎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되면은 뭐 30석 이상을 비례의석을 국민의힘에 뺏기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제공하는데 전부 엉터리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양당이 40%로 갔고 지역구에서 각 120석을 얻는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역대 총선에서 한 번도 이제 그런 어떤 이 전제가 현실로 나타나 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회귀에 가장 미련을 보이는 이유는 본인의 공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석에서 20석 가까운 비례의석을 온전히 본인이 공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기 때문인데 소탐대시라는 결과가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소탐대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박원석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셨는데 자, 야권 언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무현의 삶을 얼마나 바보 같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노무현은 멋있게 여러 번 졌잖아요. 완전히 노무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번에 저 약속을 또 완전히 져버리고 병립형으로 후퇴를 한다고 그러면은 영원히 못 믿을 당으로 저는 이렇게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노무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내뱉은 말을 바꿀 때는 이런 절차로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과를 한다거나 해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일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낳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뭘 A를 질문하면 B를 답해서 동문서답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비례대표제와 관련돼서 준연동제를 지금 병립형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준연동제 국민들이 계산식을 몰라요. 국민의 알 권리, 정치적 참정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옛날에 짬짬이해서 바꾼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원상 회복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면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예 회복의 하나의 치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 이 여론 이재명 대표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